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포성 나들목 바로 앞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아침 6시 34분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한강의 북쪽 지역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강변 근처 한강을 달리고 있는 수상배가 보입니다. 자, 한강 순시선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이 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출렁거립니다. 자, 지금 한강 물이 엄청나게 강물이 출렁거려서 제가 신발이 젖을까봐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자, 한강 순시선입니다. 지금 강북 지역에 한강을 달리고 있는 한강 순시선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곳 한강 잠실대교 동쪽 지역인데요. 잠실대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제가 풍납토성 나들목 바로 옆에서 북서쪽 방향에 전방 약 700m 정도 지점에 있는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지점에 잠실철교가 있고요. 그 서쪽으로 잠실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제가 서 있는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으로 약 3.5km 정도 지점에 잠실대교가 있습니다. 그 잠실대교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배들이 운항할 수 없는데요. 방금 지나갔던 한강 순시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지나갔고요. 또 지금 한강 북쪽에 또 배 한 대가 있습니다. 저것은 광나루 순환구조대 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선박을 제외한 일반 선박들은 잠실대교 동쪽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강 순시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지나가는 바람에 강물이 엄청나게 출렁거렸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그 열대 우림 지역에 나비가 이렇게 펄럭거리면 그게 북쪽 지역에 있는 카리브해 또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또 미국 전역에 걸쳐서 폭풍이 허리케인이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징조 암시가 되는 게 바로 남미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나비가 이렇게 펄럭거림을 하는 게 엄청난 확산 효과를 불러온다라는 게 나비 효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방금 한강 순시선 조그만 배에 불과한 한강 순시선이 지나갔는데도 저 배가 지나간 곳으로부터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이곳 한강의 남쪽변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 한강 강물이 엄청나게 출렁거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올림픽대교는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다리입니다. 서울 지역의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30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웅장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의 케이블 개수는 양쪽으로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전거 출근길에 시원한 한강 바람을 쐬면서 풍납토성 나들목 입구에서 올림픽대교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미국 출국이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28일 후 미국의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 동안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아침 6시 한 43분 정도 됐는데요. 그야말로 7월 말 피서 시즌입니다. 더위를 피해 떠나는 피서 시즌, 바캉스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피서 휴가를 가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앞으로 4주를 기다렸다가 4주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은 여행 코스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파크 등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의 수도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이동을 해서 링컨 메모리얼, 워싱턴 모뉴먼트, 리플렉팅 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알링턴 국립묘지 등 워싱턴 DC를 관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하룻밤 투숙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세계 3대 폭포가 뭘까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가 세계 1위 규모의 폭포고요. 그 다음에 세계 2위 규모의 폭포가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세계 3위 규모의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또 구경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와 관련해 가지고 또 물살이 출렁거립니다. 자, 물살이 심하게 요동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 배가 지나가고 있는 나비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풍납도성 나들목 입구에서 서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림픽대교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하셨던 제32대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계십니다. 자, 32대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이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하셨던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의 이름이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권총 자살을 불과 18일 앞둔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8일 후인 4월 30일에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고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했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독일이 구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었는데요. 자, 그 과정 6년의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2차 세계대전 승리를 목전에 9분 응선 거의 9.5분 응선까지 올라갔는데 승리를 눈앞에 두고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분의 영부인이 바로 엘리너 루즈벨트인데요. 그런데 그 엘리너 루즈벨트는 남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엘리너 루즈벨트의 여비서와 적절치 않은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백악관에서 지내지 않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별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대통령의 그 명예 그런 걸 생각해서 이혼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하신 겁니다. 자, 그 엘리너 루즈벨트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세계 2위 규모의 폭포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에 갔습니다. 그래서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웅장한 폭포 이과수 폭포의 폭포수가 쏟아진 모습을 보고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오 푸어 나이아가라, 오 푸어 나이아가라, 즉 오 불쌍한 나이아가라 폭포여, 이런 의미의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걸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걸 해석하는, 재밌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1위 폭포 이과수 폭포의 그 웅장한 그 규모를 보고 자신의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3위 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1위 폭포인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와전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 1위 규모 폭포인 이과수 폭포는 규모가 웅장하다라는 방증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로 이동을 합니다. 캐나다 제1의 도시가 토론토인데요. 미국의 5대호라고 하실 겁니다. 5개의 큰 호수를 5대호라고 하는데요. 5대호의 남서쪽에 있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고 5대호의 북서쪽에 있는 게 토론토인데요. 토론토는 인구 약 800만 명 정도 캐나다 제1의 도시입니다. 그 토론토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CN 타워를 또 오릅니다. CN 타워가 뭔지 다 아시죠? 지금 이쪽 방향에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지금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약 한 3.5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그 롯데월드 타워 높이가 555m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의 CN 타워는 롯데월드 타워보다 불과 1.7m 낮습니다. 1.7m. 그러니까 553.3m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CN 타워는 높이가 553.3m로 롯데월드 타워보다 불과 1.7m 낮을 뿐인데요. 그 CN 타워가 롯데월드 타워보다 약 40년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캐나다가 G7 국가 중에 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축 기술력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롯데월드 타워보다 약 40년 전인 1970년대에 완공된 CN 타워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의 랜드마크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높이에 거의 근접하는 높이 553.3m의 CN 타워도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5대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호수가 온타리아호인데요. 그 온타리아호의 북동쪽에서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강이 그 유명한 세인트 로렌스 강입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토론토에서 쭉 북동쪽으로 이제 킹스턴을 경유해서 그 다음에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던 몬트리올, 그 다음에 퀘벡, 이런 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몬트리올 다 아실 겁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올림픽에서 최초의 금메달이 나왔던 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6년 송기정 선생께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하신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이다 보니까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달려서 우승을 하신 건데요. 그로부터 40년 후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달고 출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이 바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몬트리올 구경하고 그 서쪽에 있는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는 가진 않습니다. 바로 몬트리올에서 또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퀘벡으로 이동합니다. 드라마 도깨비 아실 겁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토론토가 아니라 퀘벡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퀘벡. 그래서 퀘벡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퀘벡에 여러 곳을 투어를 하고, 그 전에 천섬이라고 있습니다. 또 천여 개의 멋진 섬들, 저기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연상이 되는 캐나다의 천섬이 있는데요. 그 천섬은 캐나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다 보니까 천여 개의 섬 중에 일부는 미국령이기 때문에 성조기가 걸려 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캐나다령이기 때문에 캐나다 국기가 걸려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천섬도 투어합니다. 그 다음에 퀘벡으로 가가지고는 유명한 호텔을 또 투어하는데요. 그 호텔이 뭐냐? 제2차 세계대전 그 전쟁 기간 중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미영 정상회담을 했던 곳이 바로 캐나다 퀘벡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영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던 퀘벡의 어떤 호텔도 유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은 다시 북동부 지역의 뉴햄프셔주의 수도가 바로 콘코드입니다. 콘코드. 1875년 4월 19일 독립전쟁의 시발탄이었던 콘코드 렉싱턴 전투가 있습니다. 독립전쟁의 시발탄이었던 콘코드 렉싱턴 전투가 1775년 4월 19일에 있었는데요. 그 날을 기념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26년 전통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126년 전통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국경일이 바로 독립전쟁 기념일이다 보니까 그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던 콘코드 렉싱턴 전투, 그게 바로 1775년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애국의 날로 정하고 패트리어트 데이, 애국의 날로 정하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 콘코드 렉싱턴 전투에서 렉싱턴은 현재 매사추세츠 주 소속인데요. 콘코드는 뉴햄프셔주의 주도입니다. 주의 수도. 그래서 그 콘코드에서 또 하루 투숙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버드 대학, 1636년에 개교를 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 1636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1636년 같은 연도에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1636년 그 해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군데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뉴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 7박 10일간의 일정, 네 식구가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게 앞으로 정확하게 4주 남았습니다. 4주 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입니다.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은 풍납토성 나들목 입구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아침 6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현재는 한강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덥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로 예보되는 등 당분간 2, 3주 동안은 더위가 극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혹서기, 폭염, 한여름 더위 잘 극복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건강하고 보람찬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올림픽 대교입니다. 한강 북쪽의 강변 지역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고, 저기 강변, 한강 북쪽 강변대로 바로 아래로 저기 한강 바로 북쪽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북동쪽 방향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 아차산입니다. 해발 296m 아차산이 보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바로 천호대교가 보이고, 천호대교 너머로 세라톤 워커힐 호텔도 보입니다. 자, 올림픽 대교입니다.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